변호사님, 이제 성범죄로 재판까지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범죄로 입건되신 분들께서는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 징계센터의 문건일 변호사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군인 성범죄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합니다 라는 영상에서 군인 성범죄에 대해서 다뤄봤었죠. 군대 내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서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징계 처분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으셔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주제는 군인 성범죄, 재판까지 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님, 이제 성범죄로 재판까지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성범죄로 입건되신 분들께서는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를 다투어야겠죠.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혐의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되는 것이고,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뭐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의 파워가 이 기소유예에 있다는 것도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이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로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겠군요. 예. 네. 다음으로 선고유예 제도가 있는데요.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해서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제도가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유죄가 실제로 선고된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로 선고되었으나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범죄 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검사의 기소유예가 이제 가장 낮은 처분이고, 그 다음으로 재판부의 선고유예가 그 다음 절차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과 기록이 되는 이제 집행유예가 있다고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법무법인 1호에서는 아쉽게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못 받아서 실제로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군인들은 이제 성범죄 사건의 재판에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 네. 성범죄 재판에서 구공판 기소를 최대한 막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